안녕하세요. 전혜지입니다. 러시아는 대문호의 나라, 문화예술의 제국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러시아를 그리워하고 동경합니다. 그러나 러시아어라는 언어 장벽 때문에 러시아로 가는 길이 종종 막힐 때가 있었습니다. 이제 만만한 세계도전 러시아어 첫걸음이 여러분이 러시아어를 쉽고 재미있고 즐겁게 학습하도록 여러분과 함께 할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 강의는 안녕 친구야 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러시아어 공부를 즐겁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대화를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Урок 1. Привет, друг. Диалог. Привет. Доброе утро. Доброе утро. Кто ты? Я Петр. Как тебя зовут? Меня зовут Анна. А кто это? Это Елена. Это моя подруга. Очень приятно. Очень приятно. Очень приятно. 네, 그럼 대화에 나왔던 중요 표현을 짚어보는 만세 포인트입니다. 먼저 인사법에 대한 것을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좋은 아침이다 라는 표현을 하려면 도브리라는 형용사를 사용하여서 말합니다. 그런데 러시아어에서는 형용사가 뒤에 오는 명사가 남성이냐, 여성이냐, 중성이냐에 따라서 격변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침, 점심, 저녁에 따라서 인사법이 달라지는데요. 좋은 아침이다 할 때는 아침, 우뚜로 중성명사에 도브르의 중성형을 합쳐서 도브르의 우뚜로가 됩니다. 그 다음에 좋은 하루라는 표현일 때는 도브리 젠, 그리고 좋은 저녁이라고 인사할 때는 도브리 비에체르라고 말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아침, 점심, 저녁 때와 상관없이 인사할 때는 안녕하세요 할 때는 zdravstvuyte, 그리고 친구 사이끼는 zdravstvуй, 그리고 친구 사이에 또한 privet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만세 포인트는 크또라는 의문 대명사를 사용하여서 물어보는 질문에 대해서 해보겠습니다. 너는 누구냐? 라는 질문을 할 때에 의문대명사 크또를 사용합니다. 그리고 크또, 누구, 그리고 너는 이라는 대명사, 인칭 대명사 사이에 수러 동사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럼 당신은 누구십니까? 라고 할 때는 크또 브이라고 물어보고요. 그들은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는 크또 아니 라고 물어보면 되겠습니다. 자, 세 번째 만세 포인트는 처음 만났을 때 반가움을 표현하는 인사법입니다. 자, 만나서 반갑다, 기쁘다 라는 표현을 할 때는 오친 브리야트노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브리야트노 다음에는 동사 원형이 오게 되어 있는데 알게 되다, 바즈나꼬미자, 또 만나다, 스트레치자와 결합하여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즈나꼬미자, 스트레치자를 생략하고도 만나서 반갑습니다 라고 매우 반갑습니다 라고 인사할 때는 오친 브리야트노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또한 오친 브리야트노 대신에 오친 라트, 남성일 경우고요. 여성일 경우에는 오친 라다 해서 기쁨의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과 함께 중요한 문법 정보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러시아어 명사에는 한국어와 달리 성이라는 개념이 적용이 됩니다. 프랑스어나 독일어처럼 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사가 남성 명사, 여성 명사, 중성 명사, 남성, 여성, 중성 세 개의 성으로 나뉘어집니다. 명사의 성이 사람을 의미하는 경우에는 자연의 성과 일치합니다. 예를 들어서 스투지엔트, 남자 대학생, 남성 명사입니다. 아제츠, 아버지,
남성 명사에 포함이 되고요. 스투지엔트가 마치 여자 대학생, 어머니는 여성 명사입니다. 즉 이러한 예를 통해서 보자면 명사가 사람을 의미할 경우에는 자연의 성과 일치하여서 남성, 여성 명사로 분류됩니다. 그러나 모든 명사가 이렇게 자연의 성과 일치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명사의 어미가 무엇으로 끝나느냐에 따라서 남성, 여성, 중성으로 나뉘어집니다. 자음으로 끝나면 남성 명사, 그리고 아나, 야로 끝나면 여성 명사, 오나, 예로 끝나면 중성 명사입니다. 그리고 이 형태가 주격을 나타냅니다. 주격이라는 것은 우리말에서 주어에 해당되는 는, 은, 이가의 주격 조사에 해당되며 행위의 주체 그리고 상태의 주체를 나타낼 때 사용됩니다. 형용사의 주격 변화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는 명사의 성에 따라서 남성, 여성, 중성 형용사를 사용합니다. 자, 예를 한번 살펴볼까요? 자, 아름다운 집이라는 표현을 할 때 돔, 집은 남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형용사 남성 주격 크라시브이와 결합합니다. 자, 아름다운 음악 할 때 무지카, 아로 끝난 여성 명사입니다. 그래서 형용사는 크라시바야라는 여성 형용사를 사용합니다. 다음에 바다, 모리에는 오나 예로 끝났을 때는 중성명사가 되겠지요. 그래서 중성명사를 수식하는 형용사는 중성형용사, 어미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크라시브의 모리에, 아름다운 바다입니다. 지시대명사 에따는 이것은, 이 사람을 의미하면서 사물과 사람을 다 지칭하는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것은 모스크바이다 할 때 이것은 에따 마스크바가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책이다 할 때도 에따 끈이가 이렇게 됩니다. 물론 사람을 나타낼 때도 사용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 사람은 나의 친구이다 라는 표현을 할 때는 에따 모이 드룩, 이 사람은 나의 여자친구이다 해서 에따 마야 빠두루가 해서 사람을 지칭할 때에 지시대명사 에따를 다 사용할 수 있습니다. 자, 소유대명사는 여러분께서 교재로 학습하시기 바랍니다. 자, 인칭대명사를 한번 보시면요. 인칭대명사가 나는 야, 너는 띠, 그는 온, 그녀는 아나, 그리고 우리는 복수 1인칭 대명사는 무이, 그다음에 너희들은, 여러분은 할 때는 we, 3인칭 복수 그들은 일 때는 아니입니다. 도표에 나와 있는 인칭 대명사를 다시 한번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자, 러시아어에서 한 가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될 것은 뜨이와 v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한국어에는 존칭어가 있는데 러시아어에서는 그러한 존칭어의 개념은 없습니다. 그러나 뜨이와 v에 따라서 그 관계를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뜨이는 친밀한 사이에 사용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흥미로운 것은 부부, 부모, 자식, 형제, 친구 사이에 뜨이를 사용합니다. 뜨이까지를 한다고 하죠. 그래서 뜨이는 상황에 따라서 너 또는 당신, 그대 이렇게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친구 사이에 슈토 띠질라이시라고 질문한다면 너 뭐하고 있니? 가 되겠지만 또 엄마에게 질문할 때 마마 슈토 띠질라이시 할 때는 엄마 뭐하고 계세요?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띠는 이게 반말이 아니라 친밀한 사이에 쓸 수 있는 것으로서 상황에 따라서 한국어로 번역할 때는 너 또는 당신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흥미로운 것은 러시아 사람들이 하느님한테 기도할 때도 v가 아니라 뜨이까지를 합니다. 그만큼 하느님을 친밀한 존재로 생각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자, 그럼 v는 2인칭 복수 너희들을 나타내며 공식적인 관계,
일 때에 당신을 지칭합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하면 V가 너희들 해서 2인칭 복수를 나타낼 수도 있고 또 공식적인 관계에서는 당신을 이라는 표현을 한다는 것입니다. 자, Vous estudiante 이라고 물어본다면 너희들은 대학생들이니 이렇게도 할 수 있고요. 또는 그게 공식적인 관계이면 여러분들은 대학생입니까? 라고도 번역을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Вы Ivan Ivanov 이렇게 물어본다면 당신은 이반 이바노프입니까? 이렇게 하면서 공식적인 관계일 때에는 V를 쓸 수 있는 것입니다. 자, 현지에서 사용하는 생생한 만세 표현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름을 물어볼 때는 как вас зовут? 이라고 질문을 합니다. 자, 자붓은 즈바찌 동사의 3인칭 복수형인데요. 아직 우리가 동사 인칭 변화는 배우고 있지 않습니다. 여기서 잠깐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름을 부르는 것은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3인칭 복수형의 동사 수러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누가 부르는 것인지는 불특정 다수가 부른다라는 그러한 개념으로 여기서 이 문장에서는 주어가 생략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부른다. 자부 3인칭 복수형을 썼고요. 당신을 해서 대격이 왔습니다. 그래서 당신 이름은 무엇입니까? Как вас зовут? 이렇게 물어보면 제 이름은 이반입니다. 할 때는 나를 이라는 야의 대격 위냐 자붓 그 다음에 이름이 나오면 되겠죠. 자, 다음 너의 이름은 무엇이니 할 때는 뜨이의 대격을 사용해서 찌비아를 넣습니다. 그래서 깍 찌비아 자붓 이렇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내 이름은 나타샤야 한다면 조금 전에 했던 나를 야의 대격인 미냐 자붓 나타샤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름을 물어보는 표현은 아직 우리가 문법에서 동사 인칭 변화와 대격을 배우지 않은 상태에서 만세 표현에 포함을 시켰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표현을 꼭 메모리 하셨다가 다음 과에서 문법이 나왔을 때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당신 성은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자, 어떻게, 아까 이름을 물어볼 때도 깍, 어떻게라는 의문사를 썼었죠. 자, 그러면 당신의 성은 어떻게 됩니까? 입니다. 만약에 이것을 직역을 한다면 말이죠. 그래서 당신의 성은 무엇입니까? 할 때는 깍, ваша familia라고 합니다. 여기서 한번 살펴보신다면 familia는 성이고요. 여성 명사입니다. 야로 끝난 여성 명사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 인칭 소유대명사도 여성으로 ваша가 왔습니다. 제 성은 이바노프입니다. 할 때는 마야 파밀리아 이바노프. 자, 파밀리아가 여성 명사이기 때문에 마야와 결합하였습니다. 너의 성은 무엇이니? 라고 묻는다면 깍 누바야 파밀리아 라고 질문을 합니다. 내 성은 이바노바야 라고 한다면 마야 파밀리아 이바노바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안부를 묻는 인사법에 대해서 표현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어떻게 지내느냐라는 질문을 한다면 как вы живете?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아, 잘 지낸다. 하라쇼. 답변을 하고 지내는 안부를 묻는 것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 답변을 할 때는 예의 바르게 항상 고맙다라는 인사를 덧붙입니다. 그래서 하라쇼, 스파시바 이렇게 답변을 하면 되겠습니다.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라고 또 질문을 한다면 как ты живешь? 이라고 질문을 합니다. 아주 잘 지내, 고마워. 그렇다면 아틀리츠너, 스파시바 이렇게 합니다. 지금 여러분께 소개한 현재 사용하는 생생한 만세 표현에서는 아직 일과에서 배우지 않은 문법 정보들이 들어가서 다소 표현은 어렵지만 오늘 일과의 테마가 인사법에 대한 것이어서 이곳에 포함시켰습니다. 여러분께서 이 표현들을 익히셔서 러시아 친구들을 만났을 때 요긴하게 사용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